13권 세종 16년 1월 19일 정료 4번째 기사. 공인의 관복을 구별하여 다시 만들 것을 예조해서 건의하다. 이어서 당하 공인들의 옷은 배를 사용하게 하고 이내 종묘와 영년전의 옛 관복을 보수해 놓고 비가 오면 이를 입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3권 세종 16년 1월 19일 정료 5번째 기사. 함길도 충청도 감사에게 달아난 해청을 찾아 바치라고 전지를 내리다. 이같이 다산한 때에 전적으로 군정을 뽑아 찾게 하지 말고 별 배단 없이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19일 정료 6번째 기사. 길주 사람 김을생이 잡은 해청을 바친 이를 포상하다. 전제하기를 을생이 제 스스로 포획하였거든 전례에 의하여 쌀이면 55석, 면포는 55피를 자원에 따라 상으로 주고 만약 관에서 보내어 포획하였다면 쌀로는 33석, 면포로는 33피를 역시 자원에 따라 상을 줄 것이며 만약 직임을 받기를 원하거든 이를 계달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20일 무술 첫번째 기사. 과실치사로 살인죄를 범한 자에 대한 형벌에 대해 논의하다. 상참을 받고 생사를 보았다. 어떤 사람이 과실로 두 사람을 치사하게 한 자가 있어 대신이 헌의하기를 과실치사는 살인으로 논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만약 소운매를 징수하여 뒷사람을 경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10사람을 죽여더라도 만일 살인죄에 저촉될 뿐이지 살인한 수요로서 그 경중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람이 과실로 두 사람을 죽였으면 과실치사에 따르는 은을 징수함이 옳고 두 사람을 죽였다 해서 각각 징수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형조참판 남지 등이 아뢰기를 은을 징수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을 죽였으니 마땅히 각기 징수해서 이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이 의혹스러우니 좀 더 생각해서 처리하겠노라 하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20일 무술 두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20일 무술 세번째 기사. 지 순천군사 곽궁 하동현감 권영창이 사조하니 백성을 사랑하고 형벌을 삼갈 것을 당부하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20일 무술 네번째 기사. 이지숭의 첩의 아들을 중의위에 입속시킬 것인지의 문제, 이원생의 주회의 문제를 논의하다. 도승지 안승선에게 명하여 대신들과 이를 상의하게 하였으니 그 제1사항에는 옛날 진나라의 육경과 노나라의 삼가가 대대로 그 벼슬을 이어받은 것을 춘추에 이를 기룡한 것이 있다. 본조에서 충의위를 설치하고 공신의 자제들을 모두 이에 입속시켜 그 공을 보답하고 있으니 이것이 본래 삼가와 육경이 그 관직을 세습한 데 견줄 바는 아니나 그 포상이 대대로 내려가는 것은 일반이다. 경술련에 내가 공신도감에 명하여 적통인 무후라 하면 양첩의 아들을, 양첩이 무후하면 천첩의 아들을 중의위에 입속을 허용하여 그 조상의 덕을 이어받도록 하라 하였는데 이는 직접 공신 자신을 가리켜 한 말이요 구세 자손을 가리켜서 한 말이 아닌 것이다. 이에 의안대군 이화의 아들 이지숭이 적통에는 무후하고 다만 양첩 소생의 아들만 있는데 중의위의 입속을 허용하여 무방하겠는가 하니 영의종 황희 등은 헌의하기를 고금을 통하여 천자는 본래 양천의 분별이 없사오며 더욱이 지금 중국에서는 적첩의 구분조차 없사온데 어찌 유독 본국에서 굳이 이 법을 시행한단 말입니까? 지숭의 아들은 중의위에 입속을 허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좌의정 맹사성 등은 헌의하기를 본조에서 양천의 분별을 엄정히 해온 것이 이미 오래여서 경솔하게 고칠 수 없사오며 또 지숭이 비록
적통에는 아들이 없사오나 기타 여러 아들의 적자가 많사온데 하필 지승의 첩의 아들을 충의위에 입속시킨 연후에 의안대군의 제사를 이어받게 한단 말씀입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편전으로 하여금 옛 제도를 상고하게 한 다음 결정하겠노라 하였다. 제2사항은 이 원생이 본래 역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만 어리석은 탓으로 송유경 정천보의 술 중에서 빠져서 이러한 죄를 얻어 종친의 반열에 끼지 못한 지도 이미 10여 년이 되었다. 그러나 태조의 손자로서 종친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겸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여러 해를 보지 못하여 그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작위를 회복시키려고 하였으나 다만 국론이 두려워서 이를 미루어 온 지가 오래다. 하물며 원생의 일은 자신이 직접 범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계전한 바 있으니 그 관작과 녹을 도로 주고 처음과 같이 대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헌의하기를 원생의 주에는 진시로 경솔히 논할 수 없습니다. 태조의 손자가 되어 태조의 어휘를 위조하였으니 비록 직접 범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송유경 등과 공모하였사온즉 자작지으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인에게 다같이 용서받지 못할 일로서 가볍게 그 장록을 줄 수 없사오니 마땅히 한때의 인정을 끊으시고 만대의 대방을 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 말하기를 대신의 헌의가 이 같으니 사세가 그를 용서하기 어렵도다 하였다. 육경은 춘추시대 진나라 범시, 중행시, 지시와 한조 위의 세 집을 말한다. 삼가는 춘추시대 노나라 맹손, 손수, 개손의 세 집을 말한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20일 무술 5번째 기사 대산 고약해가 상산 강물을 정지하자는 의견을 논의하다. 지난해의 흉작은 특히 심했사오니 원컨대 올봄의 강문은 정지하옵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강물은 바로 조정께서 군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자손들이 사냥하고 놀기 위한 계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추 양등의 강문은 폐할 수 없는 것이다. 경들의 말이 좋긴 하다. 그러나 일시의 폐단으로 말미암아 조정 만대의 법을 폐한다는 것은 심히 불가하다. 만약 백성들이 현재 아사지경에 놓여 있다면 마땅히 변동해야 할 것이다. 대관들이 강물을 임금 일신의 기호로 보고 번거롭게 진간하고 있으나 나는 이를 심히 잘못으로 안다. 무비는 궁국의 중대사이거늘 경들은 비단 이 강무의 한 일만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까지도 축조하지 말라고 개청하니 백성을 위하여 폐를 제거하려는 그 뜻은 좋다. 그러나 어찌 작은 폐단으로 해서 그 중대한 일을 폐한단 말인가. 나도 흉년이 들게 한 것을 생각하면 사실 부끄럽기도 하다. 하나 천계가 있다고 해서 그 중대사를 폐할 수는 없다 하였다. 고약해가 드디어 물러가며 임금이 말하기를 방금 고약해의 말이 그 뜻은 좋은 것이다. 내가 소나무를 싣고 못을 파는 역사만은 정지시키려 하는데 어떤가 하니 안승선이 대답하기를 대체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민폐로 인하여 폐할 수 없사오니 내 길을 열어 인도하고 못을 파는 등의 일들은 반드시 거행해야 합니다. 그러하오나 내 길을 개발하는 것이 오늘의 근무이며 못 파는 것이 그 다음이 될 것이오니 먼저 내 길을 개발하고 나서 힘이 남을 때 못을 파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20일 무술 6번째 기사 집단 구타 후나 상처를 입힌 뒤에 다시 입혀 치사케 한 자에게 매장은을 징수하기로 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경외의 살인 사건의 중요한 하수범으로서 특사를 만나 석방된 자에게서 매장은 열량을 징수하여 피살자의 집에 주는 것이 이미 한 경례가 되어 있사온데 혹은 성군 작단하여 구타하였거나 혹은 한 사람이 먼저 때리고 한 사람이 뒤에 때려서 상처를 입은 뒤에 상처를 더 입혀 피살된 형적은 명백하여도
그 중요한 하수인을 변별하기 전에 특사를 만나 석방된 자는 다시 주문할 수 없사오나 한때 같이 구타했거나 상처를 입은 뒤에 상처를 더 입혀서 사람을 치사케 한 자는 마땅히 균일하게 매장은을 징수하여 피살자의 집에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22일 무술 7번째 기사. 자원하여 시위가 된 우적합 유자에게 의복과 가옥 등을 주고 장가를 드리고 직임을 제수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우적합 유자종이 자원하여 시위가 되었사오니 의복, 가, 목화와 식량, 가구, 가재, 도구, 안마, 노비를 내리시고 또 장가를 드리고 직임을 제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2권 63권 세종 16년 1월 20일 무술 8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가 야인이 강을 건너와 말에게 먹일 콩을 요청하며 그를 올려 대책을 묻다. 야인이 강을 건넌 뒤에 멀리까지 데리고 온 말에게 먹일 콩을 요구하옵기에 국가의 법이 있어 독단해 주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이내 명하기를 만약 부득이한 경우라면 적당히 참작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20일 무술 9번째 기사. 강원도 개축년의 세량과 신포를 함길도로 조운하는 문제에 관해 병조에서 아래다. 강원도 개축년의 세량과 신포를 각 고을의 공사의 선척을 동원하여 함길도로 조운하되 만약 선척이 적을 것 같으면 초마선 열척을 제조하여 바람이 일지 않을 때 이를 암령할 선군으로 하여금 조운하게 하고 간성, 고성, 통천, 흡곡 등 각 고을은 농번기가 오기 전에 육로로 수송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3권 세종 16년 1월 21일 기해 첫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참을 받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21일 기해 두번째 기사. 야인 이보단 등에게 의복과 목화를 하사하고 남랑에서 음식을 대접하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21일 기해 세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21일 기해 네번째 기사. 이임, 이증, 심도원, 조종생, 권담 200관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임으로 병원대군을, 이증으로 계양군을, 심도원으로 호조 좌참판을, 조종생으로 한승부 윤을, 권담으로 중추원 부사를, 200관으로 첨지 중추원사를 삼았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21일 기해 다섯번째 기사. 황해도, 평산, 수완, 곡산 등 흉년 등 고을의 향교의 성도들은 번을 나누어 글을 읽게 하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21일 기해 여섯번째 기사. 흉작으로 인해 비용의 문제로 경상도 성주, 안동 등의 고을의 봄 유생 2회를 정지하게 하다. 본도가 흉작으로 인하여 그 실시에 따른 설비와 공개 등이 어려운 까닭이었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21일 기해 7번째 기사. 헌능의 대소재에 쓰이는 세작기를 유철로 주저하기로 하다. 그대로 따랐다. 세작기는 세수그릇과 술그릇이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21일 기해 8번째 기사. 전관 목장의 영역과 경작 방법에 대해 병조에서 아래다. 전관 목장의 동남쪽은 아차산 산마루에 옛 목장 기지까지를 한도로 하여 쌓게 하고 목장 안에 있는 각 가구의 수저는 각 가구로 하여금 각자가 장포를 쌓고는 전대로 경작하게 하고 한전은 각 가구가 집을 지은 곳을 제외하고는 도로 묵히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3권 세종 16년 1월 21일 기해 9번째 기사. 문 밖이나 강무로 거둥했을 때 뒤에 처져
자에게는 입번을 면제하는 것을 항시로 정하다. 병조에 전제하기를 이제부터 문 밖에 거동했거나 강무로 거동하여 황궁할 때에 혹시 날이 저물어 입번한 군사로서 교대하여 밥을 먹거나 또는 몰입꾼으로 뒤에 처진 자는 모두 그의 입번을 면제해 주는 것을 항식으로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21일 기해 10번째 기사. 종학에 입학하고 시병이나 구병으로 나간 자는 병상의 진위를 조삭케 하다. 종부시에서 아뢰기를 이제부터 종학에 입학한 종친으로서 추생강을 실시하기 전에 신병으로 먼저 나간 자는 병으로 하고 부모나 처자의 병으로 먼저 나간 자는 시병 또는 구병으로 하며 또 의원과 의녀를 파견하여 그 병상의 진위를 살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3권 세종 16년 1월 22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동교에 거동하여 매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22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일본 박다에 사는 도성의 진상과 서계를 받아들이지 않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일본 박다에 사는 외인 도성은 평소스로 통신도 하지 않았으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오니 진상과 서계를 받아들이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22일 경자 세 번째 기사. 한의에 통한 자 이명을 사신의 영본관으로 임명하고 이를 들여보내 직계 소학을 동태의에게 묻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한의에 통한 자 이명을 중국으로 가는 사신의 영본관으로 임명하고 이들을 미리 들여보내서 직계 소학을 동태의에게 질문하게 하며 그의 노비와 유숙시의 찬물들을 구하게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22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종정승이 도망한 노비 전봉금중 등을 돌려보낼 것을 청했으나 허락지 않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종정승이 그래 이르기를 나의 노비 조선인 전봉금중과 그의 처 도미의 소생인 소남과 중국인 곤로 고보와 외인 이지가고 등이 7월 초 4일에 도망하여 16일에 부산파에 도착한 것을 내가 이미 자세히 알고 있으니 도로 돌려보내게 하라고 하였으나 본국인과 외인 1명은 각기 족친들과 완치하였으며 중국인 2명은 이미 요동으로 풀어보냈사오니 우선 조사에 찾겠다고 미봉해 대답하고 도로 보내는 것은 허락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3권 세종 16년 1월 20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도직무의 당직 조본의 각고는 각 위의 절제사 이해에 따라 시행하고 매월 말에 보고케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도직무 당직 조본의 잡고는 각 위의 절제사 이해에 의하여 명백히 시행하고 매월 말에 이를 계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3권 세종 16년 1월 20일 경자 여섯 번째 기사. 익명군 이치가 판사 박종주에 따르게 장가들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23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무동의 일을 즐겨서 할 방법을 의논해 보고하게 하다.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갱년에 나아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동의 일은 관계되는 바가 작지 않으나 경중호의 각사 천인을 시켜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양인들을 강제로 이에 정한다면 저희들이 필연 즐겨서 하지 않을 것이다. 공상조례의 취역은 천한 것이지만 자진해 하면 천하게 여기지 않고 이익이 있음을 취하고 있으니 이제 무동의 일도 만약 이익만 있다면 양인이라도 반드시 자원의 일을 할 것이다. 또 악은 다른 속각에 비할 바 아니니 사람으로 하여금 무동의 일을 즐겨서 하게끔 할 방법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를 의논해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23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첨지중추원사 200관이 명나라에 바칠 큰 개 20마리와 인삼 1,000건을 가지고 북경으로 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23일 신축 세 번째 기사 통사 김중조를 시켜 도망해 온 중국인 동 탈탈 등 이명을 요동으로 해송하고 의복갓 등을 주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24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상찹을 받고 정사를 보고 연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24일 이민 두 번째 기사 향학과 당학을 나누어서 시험 선발할 것을 예조에 건의하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당학 47성과 향학급기를 아울러서 모두 82성입니다. 이의 수많은 가곡을 악학의 관원이 사맹상마다 이를 추생하여 시험 선발하기 때문에 영인들이 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습을 하여도 정숙하지 못할 뿐 아니라 노고만 더욱 심한 형편인데 더욱이 회략의 황종, 태주, 고선, 남녀 등 30여 궁일까지도 모두 겸속시켜 연습하게 하여 전보다 더 배나 더하게 되었사오니 역학에서 취재하는 예에 의하여 사맹상마다 향당학을 나누어서 시험 선발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3권 세종 16년 1월 24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신문고를 승문고로 개칭하다. 신문고를 승문고로 개칭하였다. 신자는 신하들끼리 서로 상대방을 높여서 쓰는 말이며 군상에게 계달하는 데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이 신자로 쓰는 것을 모두 개칭하고 유독 이 신문고만을 아직 고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개칭한 것이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24일 이민 네 번째 기사 각 섬에서 기르고 있는 소를 백성에게 나눠주든지 매각할 것을 병조에서 건의하다. 각 섬에 들여보내서 방목해 기르고 있는 소를 백성들의 자원에 따라 나눠주고 만 3년에 송아지 한 마리씩을 거두고 그 나머지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미 사용하게 하며 또 혹 고실한 것이 있더라도 이를 징수하지 말고 다만 피육만을 거두게 하며 만약 자원자가 없으면 민간에 매각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25일 개묘 첫 번째 기사 동교에 거둥하여 매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25일 개묘 두 번째 기사 회리학 악공들의 취재와 천전 조건들에 대하여 관습도감에서 아래다. 회리학 악공의 취재와 천전 조건은 1. 생, 화, 관, 악, 적, 지, 훈, 부, 종, 경은 앞서 향당학의 자비 악공으로 겸속시키고 각각 그 본업을 취재할 때에 아울러 취재하게 하여 능통한 자는 가통을 주어 뒷사람을 건장하게 하며 1. 금슬과 봉소의 법률의 조화는 그의 연습이 가장 어렵사오니 별도로 차비를 정해놓고 시험 선발할 때 역시 가통을 주며 1. 삭고, 응고, 건고 및 축어는 다른 예를 따라 취재할 수 없사오니 향당학 영인 중에 20년 이상 아직도 성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을 택하여 그 차비로 정하고서 아학서 헐차비의 예의에 의하여 1년에 1인씩을 그 본직에 따라 천전하게 하소서 하여 이를 제가하여 예조에 내린 바 본조에서 아래기를 상학의 약공을 시험 선발할 때 회례약도 아울러 시험하게 하고 금슬, 봉소, 간 등의 차비들도 사맹삭 안에 가통 한 번씩을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3권 세종 16년 1월 25일 개묘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감사가 상인인 외인 병의사랑이 박부존의 처 도온을 데리고 왔기에 의복식량을 지급한 사실을 보고하다. 무역을 업으로 하는 외인 병의사랑이 본국인 박부존의 처 도도온을 인술하고 왔기에 그 친족을 조사하여 온 바 경주에 사는 박중은 바로 그의 친족하이 없기로 그 집에 붙이고는 이내 의복과 식량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니 병조에 명하여 본인들의 생가에 몹시
곤란할 것이니 전례를 상고하여 이들을 구호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2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갱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26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역어를 전업하는 자제 중 직임 있는 자는 한학 강의관으로 없는 자는 한 학생으로 부르게 하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26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인삼 1천건을 진언하는 문제와 정치신, 함령지, 차등림 및 이보지의 처벌 문제 등을 논의하다. 안승선에게 명하여 의정부에 가서 이를 의논하기를 1. 건법 명날에 바치는 인삼 1천건이 내 마음에 적게 생각되어 진언사가 가지고 가는 사목에 만일 황제의 명을 받고 묻는 자가 있거든 우선 현재 준비한 수량만을 바치는 것이라고 대답하라 하였으니 이는 장차 더 바치려고 한다는 말이다. 이제 다시 생각하니 1천이란 수량이 적은 것이 아닌 것이다. 그 사목을 다시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예년에 바쳤던 수량이 500건을 초과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곱절을 더하였으니 더 바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며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명하여 사목을 수정하여 진언사에 보내기를 만일 명을 받고 인삼의 수량이 이것뿐이냐고 묻는 자가 있거든 현재 준비된 수량만을 받들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자세한 말은 하지 말라고 하였다. 1. 관계사람 정치산이 최진이 자기의 친족이라고 일컬었다는 말을 듣고 찬품을 가져다가 먹이고 또 차등님 함령지를 고역하여서 명쾌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여 형조에서 일문하여 치시는 건시의 관음과 결탁했다는 이유로 응당 차명에 처해야 하고 등림과 영지는 공사를 부탁했다 하여 장형 100에 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어찌 처리해야 하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전일의 김을정은 본래 사신의 친척도 아니면서 자칭 사신의 친족이라 한 것도 특히 1등을 감하여 주었는데 치신의 주에는 을정과 비교하면 약간 가벼운 것 같사오니 2등을 감하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또 등림과 영지를 부탁한 것으로 논단하는 것은 불가할 것 같사오니 청컨대 사리를 보아 응당할 일이 아니라는 것으로서 중한 유를 조차 장형 80을 집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1. 경상도 삼가 현감 이보지가 어전을 설치하다가 때마침 폭우로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군정 38명이 익사하여 본도 감사가 이를 조사하고 사리를 보아 할 일이 아니었다 하여 중한 유를 조차 장형 80의 1등을 체감하여 속을 받고는 도로 임지로 보냈는데 이 조에서 아뢰기를 이보지가 역군을 친히 조발하지도 않았고 또 사망하는 자가 30명에 달하니 사리로 보아 의당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안승선은 계단하기를 파면은 옳지 않다고 하니 명하여 의정부와 같이 논의하게 한바 황희 맹사승은 말하기를 파면할 수 없다 하고 권지는 말하기를 익사자가 많으니 환임은 부당하다고 하고 노하는 말하기를 친히 조발하지 않았다면 부역이 고르지 못하였을 것이니 율문에 의하여 장형 100에 해당하며 또 그 백성으로 하여금 익사자를 많이 나게 하였으니 환임은 부당하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노한의 헌의에 따라 장형 100을 속으로 바치게 하고 파면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2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27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작년 현감 이 대생이 사조하니 황해도의 사신의 영송을 당부하다. 황해도는 사신의 영송으로 사무의 번거로움이 타도의 예가 아니니 경건히 다스리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28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28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예조판서 신상이 알타리를 알목하여 받아들일 것인지를 묻다. 이번에 온 알타리가 본조에 고하기를 이제 알목하에 진을 설치하니 그대로 우리를 데리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쫓아버릴 것입니까? 라고 물어왔사온데 그 뜻은 데리고 사는 것을 희망하는 모양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찌 쫓을 이치가 있으며 나가려 한다면 구속할 필요가 있겠는가? 알모카에 진을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은 필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니 알모카는 본래 우리나라 지경에 속하는 시골이 아니던가. 동맥가천모가가 그 땅을 빌려 살다가 이제 올적합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일대가 쓸쓸하게 비어 있으니 우리로서는 이에 진을 설치하여 진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여전히 혹시 역시 함길도에 와서 살듯이 알타리도 함께 살려 한다면 또 이런 예일 것이다. 어찌 이와 같이 이와 차별하겠는가 하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28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작고한 경창부 윤 이상흥에게 제사를 내려 조문하다. 그 교수에 이르기를 군신의 의리는 시종 간단히 없나니 은수의 베품이야 어찌 존몰이라 다르랴. 생각건대 경은 친척의 후예로서 강의한 자질에다 어린 나이로 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이내 중외 관직을 역임하면서 자못 명성이 있었도다. 지방의 곤수와 중앙의 총용직을 역임하며 기율이 엄하고 밝았으며 거목의 수령이 되고 웅번의 방백으로 나가며 염겨을 공평하여 흔들릴 줄을 몰랐도다. 바야흐로 무겁게 의탁 신임하고 길이 그 보필을 받으리라 믿었다가 갑자기 부음을 들으니 깊이 애도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이에 간략히 갖춘 재물을 사람을 보내 영 앞에 들이노라. 아 슬프도라. 부명이란 본시 정하는 것이 있는 법 실로 기수는 피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랴. 이에 혈전을 다하여 밝은 영혼을 위로하노라 하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28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충절을 보인 전철의 후손과 의부 정우리에게 상전을 줘 미덕을 기리도록 하다. 예조에서 충청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아산현감 오효문의 정문에 이르기를 착한 일을 표창하고 악한 일을 지탄하여 좋은 풍속과 좋은 선교를 세우는 것은 정치의 업무입니다. 지난 이민년에 본연 현감 인원서가 좋은 선을 영술하고 만평에 이르니 외적이 도리어 나타나서 서로 싸우던 중에 적도가 관인을 살해하고 잡아가려 함으로 배종하던 아전 전철이 그 위급함을 알고 현감과 옷을 바꿔 입고 나가서 적도가 배에 올라 전철의 의관을 바라보고 이를 관인으로 알고 즉시 찔러 죽여 드디어 현감의 죽음을 면하게 하였던 것이니 진실로 세상에 드문 사절이었습니다. 그 뒤에 감사 한부림이 그 목숨을 버려 대신 죽은 것을 가상히 여겨서 그 자손의 향역을 면제해 주었으니 의당 착한 일을 하는 자의 권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손자 전유서는 아들이 없고 오직 첩 관비가 낳은 독자 윤이란 사람에게 꽤 재능과 기국이 있사온데 저리에 죽은 포상할 만한 후예로서 천루에 빠져 있어 후세에 그 풍절을 전해 듣지 못하게 한다면 그 미덕을 자손대에까지 추급해 포상하는 본의와 위배됨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인순부의 비정월이는 경술련의 그 남편이 죽자 장사하는 날에 늘 앞에 서서 요동하지 않도록 서서히 옮겨가게 하고 묘율 앞에까지 이르도록 친히 인도해 갔으며 장사를 지내고 나서는 무덤 곁에 여막을 짓고 항상 그 무덤 앞에 앉아서 바느질과 길쌈을 평일같이 하였고 대소상과 담제까지도 모두 예제에 의하여 하였으며 3년을 마치고도 오히려 차마 떠나지 못하여 서로 마주보는 곳에 여막을 세우고 또 수개월을 지난 뒤에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왔는데 지금까지도 어육류를 먹지 않는다고 하니 참으로 세상에 드문 의부입니다. 위의 비의 나이는 44세이며 소생이 5세, 현재 입역하고 있는 자 2인도 공무를 바치고는 분묘를 지킨다 합니다. 바라옵건대 전유는 천인을 면제하여 양인으로 하며 정우리는 공납을 면제하고 입역에서 해방시켜 풍화를 돋게 하고 권계를 들이우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하며 명하여 정우리와 그의 소생 2 아들의 공납을 면제하게 하고 상정소로 하여금 전유서의 일을 다시 논의해 보고하게 하니 함께 논의하여 아뢰기를 전철의 아들 전에는 손자 유서 등은
이미 모두 향력을 면제받아 상전을 입었으니 이제 그 증손인 관노 전유는 그 이상 더 논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하오나 선행에 있어 그 미덕을 길이 후손에게까지 추급시키는 뜻으로 본다면 마땅히 보충군을 붙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28일 병호 5번째 기사 전사직 조승이 죽은 그의 처부 판부사 병기랑의 과전을 교체하여 받는 것을 허락하다. 호주에서 아뢰기를 전사직 조승이 죽은 그의 처부 판부사 병기랑의 과전을 교체해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하오나 승의 아버지 조전이 일찍이 선산에 부임하여 장우를 범하여 죄를 받은 바 있사온즉 그 처부의 과전을 내려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니 명할 의정부 및 제조와 같이 의논토록 한다. 참판 남진은 헌의하기를 과전에 설치는 염치를 기르고 조사를 대우하려는 것으로서 장우를 범한 자손은 과전을 받는 것이 부당하오니 마땅히 계달한 그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하고 영의정 황희 등은 헌의하기를 송육전의 재물을 탐하여 장호죄에 걸린 자의 자손에게는 그 조부의 전지를 넘겨주는 것을 불허한다 하였는데 그 본의를 미루어 생각하면 그 아버지가 이미 장호죄를 범하여 교체에 받지 못하였은즉 그 아들도 아버지를 대신해서 교체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그 조부를 들어 말하기를 교체해 주지 못한다 하였고 과전을 더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없으며 또 조승이 이미 벼슬에 종사하였고 그 전의 과전도 그대로 주고 빼앗지 않았사온즉 그 처부의 과전은 물려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황희 등의 헌의에 따랐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29일 정리 첫 번째 기사 동교에 거동하여 매산형을 구경하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3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갱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30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삭제했을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30일 무신 세 번째 기사 허척에게 형조 우참의를 제수하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30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야인의 지휘 보안두 등 이명과 천호거수 등 14명에게 의복갓 목화를 하사하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30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전이감 제조 황자우가 약재를 진상하는 방법과 조제하는 법 등을 상언하여 올리다. 매년 진상하는 약을 시기가 임박해서 물어도 모두 모른다고 하니 이는 다름이 아니오라 무지한 녹관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본감에는 포편이 없고 1년마다 서로 갈마드는 직임이어서 부지런하고 부지런하지 않은 것이 종시 아무런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약을 쓰는 법도 조금도 연구하지 않고 두 번만 녹을 받으면 여러 가지로 칭탁 깊이 하며 다만 자기 한 몸의 이익만을 취하여 공에 유익함이 없으며 약의 조제도 정하지 못할 뿐더러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이루는 자도 역시 적사오니 신은 원하옵건대 진상할 약품의 조제에 관한 모든 것을 각별히 법을 세워서 의원을 수습한 자로 하여금 길이 이를 준수하게 하소서. 1. 진상에 관한 일은 서로 미루지 못하게 하고 육품 이상으로 그 일을 아는 관원에게 전적으로 맡기소서. 1. 숙지황 정작법은 생지황을 서리가 오기 전에 풀로 덮어두었다가 한두 차례 서리가 온 뒤에 나무 못을 캐서 노두를 떼어버리고 잔뿌리와 연한 잎사귀는 각각 따로 나누어 두고 큰 뿌리만을 가려서 깨끗이 씻을 때에 물속에 잠기는 것이 지황으로 상품이 되고 반은 뜨고 반은 잠기는 것이 인황으로 그 다음 가며 수면에 뜨는 것이 촌황으로 그 다음에 가는 것인데 지황을 택하여 햇볕에 말릴 때 가는 뿌리와 푸른 잎사귀를 짓지어서 짜서 접을 낸 다음에 이에 지황을 담가 빛이 검기를 기다려서 말린 연유에 돌솥에 버들시루로 이를 찝니다. 처음에 잠깐 술에 담가 윤기 통하게 하고 포대에 넣어서 시루에 앉히고는 그
포대 위에 물에 불린 쌀 10여 알을 넣고 배로 덮고 찌는데 한 번 쪄서 아직 미숙한 것을 1증이라 이르고 이를 내어 가지고 볕에 말리는데 아직 건조하지 않은 것을 1건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9번 찌고 9번 말리게 마련인데 두 번째부터는 술에 담그지 않고 다만 술을 뿌리기만 하며 만약에 시루굽이 뾰족하고 짧아서 손물이 끓어올라서 지황을 다스리게 되면 쓸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그 법 그대로 해야 합니다. 혹 흑두를 끓여 빛깔을 미장하는 것이 천하의 공통된 수법으로 되어 있사오나 법대로 쪄서 만들어야 비로소 가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외방의원에서 지황을 쪄서 만드는 것은 비록 빛이 검고 윤기가 흐른다 해도 법에 의해 된 것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1. 종약 색지황은 백화염으로 조작하는 것인데 7월에 잎사귀를 과다하게 따서 매년 부실하오니 외방에 공납하는 생지황은 을에 8월 상순에 예조에 보고하고 9월에 얼음이 얼기 전에 상납하게 하며 9월 보름 후에 오는 것을 이를 물리치게 하소서. 1. 외방 갖고 을에 공약을 상납할 때 양리를 모르는 수령들이 여여여로 조오두와 같은 도끼가 있는 식물과 냄새가 나쁜 호굴, 충어 등의 쓸개를 한 상자에 마구 섞어 넣고 있어 매우 타당치 않사오니 이와 같은 상반되는 독약과 냄새와 기운이 나쁜 충어의 쓸개는 다른 그릇에 감봉하게 하고 친히 단자를 써서 이를 의원 생도에게 주어서 상납하게 하소서. 1. 청심원에 들어가는 포항은 이삭과 함께 온전히 상납하게 하소서. 1. 강원도 영월에서 나는 당귀는 서리를 한두 차례 맞은 뒤에 그 채취를 취해 감독하여 흙을 씻지 말고 그대로 상납하게 하소서. 1. 우봉에서 생산하는 백출 중에 소화본에서 넣어 쓸 12건은 크고 둥근 뿌리를 택하여 거피하여 깨끗이 씻지 말고 다만 추한 털만 제거하고 상납하게 하소서. 1. 창출은 쌀뜨물에 담가서 쓰는 것도 많고 담그지 않고 쓰는 것도 또한 많은데 외방의원의 생도들이 한결같이 빛을 희게 하려고 수없이 물에 담그고 또 밀가루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신은 원화업기를 각 고을에서 상납하는 원수량 속에는 반은 거피에 씻고 반은 다만 추한 털만을 제거하여 상납하게 하소서. 1. 긴이 쓸 약은 매년 부족하고 긴치 않은 약은 해마다 남아서 드물게 두게 되는데 민간에서 채취하는 폐단과 쓰이고 안 쓰이는 것이 모두 같사오니 긴치 않은 약은 수량을 감하고 긴이 쓸 양은 수량을 더하여 이를 상정하게 하고 제주에서 나는 대모도 쓰임새가 많지 않사오니 전에 문안에 등록된 10분의 1을 상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곧 예조로 하여금 이를 마련하여 아뢰게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상은한 대로 시행하되 오직 영월의 소산의 당기는 흙만 털고 깨끗이 씻지 말고 상납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30일 무신 6번째 기사 제주 인민에게 환자, 양곡 등을 보내는 문제를 토하다. 호주에서 아뢰기를 제주 인민을 환자, 양곡으로 구제함에 있어 잡곡을 나눠주고 있사온데 앞서 안무사가 1만석을 청하였지만 단지 7천석을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 3천석을 다 지급하는 위차의 파견은 그만두고 그도의 감사로 하여금 차사원을 따로 정하게 하여 그 적재를 감독하여 들여보내게 하고 장을 담글 소금도 또한 들여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는 첨지원사 고득종의 상언에 의하여 된 것이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30일 무신 7번째 기사 평양 외성의 침수 지역을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평양 외성의 인민의 가옥이 조밀하게 들어서서 만약 수재가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침수 익사할 우려가 있고 작년 수해에도 거의 침수 익사할 뻔했다 하니 그 침수되었던 곳과 장차 수재가 있고 없을 것을 살펴서 계달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30일 무신 8번째 기사
전지를 내려 폐 없는 매를 언금할 것을 명하다. 3부에 전지하기를 폐 없는 매를 언금하라 하고, 또 병조에 전지하기를 폐 없는 매는 포착하는 즉시 올려보내도록 각도로 하여금 이를 주지시키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30일 무신 9번째 기사. 제주 선의별감 윤처공이 제주에서 외인을 포착한 각인의 공로를 등급대로 아래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1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1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작관 전주 부윤 이점에게 교수를 내리고 취재하다. 그 교수에 이르기를 길고 짧은 것이란 타고난 명이 있는지라. 이수의 상도는 피하기 어려우나 언우와 정의가 겸하여 높았으니 마땅히 애영의 언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경은 그 작품이 부드러우면서도 단아하였고 지조와 품행이 단결 방정하였도다. 왕가와 연책을 맺으며 공손하고 근신하는 그 마음이 더욱 미더웠고 이름이 사판에 오르면서 충실을 건면한 업적이 허다하였도다. 이리하여 보왕께서는 결친한 언의를 높이셨고 과인에 미쳐서는 위임하고 의중함을 돈독히 하였던 것이다. 남방을 절제하던 그날을 당하에서는 멀리 위풍을 떨쳤으며 서도에 유후로 있을 때는 능히 어진 정사를 베풀었으니 진실로 국가의 간성이란 중망에 상부하였고 곧 제보의 어진 재상이었다. 실상 즐거움과 슬픔을 같이 하여 왔는지라 더욱 돈독이 보필을 기대하였더니 어찌 잠시 질병에 걸린 것이 갑자기 영원한 황청으로 막혔단 말인가. 홀륜이 보험을 들으니 실로 감상 애도함을 견딜 길이 없도다. 이에 예관에게 명하여 약소한 의무를 드리노라. 아 슬프도다. 옥룡 화목하던 정의가 시종 간격이 없었으니 조율하는 예에 어찌 유명의 다름이 있으리요 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1일 기후 세 번째 기사. 경기의 성분을 사역하여 건춘문 밖의 냇물을 터놓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2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동교의 거둥하에 매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2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대마주 태수 종정성과 상총수가 종무직이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3일 시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3일 시내 두 번째 기사. 예조의 건의에 따라 효자인 진원달, 정소 200자 등을 서용하다. 천안사람 전 기린도 역성이었던 진원달이 기해년에 기린도 역성으로 부임하여 있던 중 하루는 홀륜 마음이 동하여 부모가 혹시 병이나 얻지 않았나 해서 곧 감사에게 휴가를 청하고 가던 중 중도에 이르러 그 어머니가 전염병에 걸려 죽은 소식을 듣고는 통곡하며 지나치게 애통해하여 눈에서 피가 나왔으며 집에 이르러 보니 병세가 한창 치성하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조심하고 피하라 하니 원달이 말하기를 내가 비록 몸을 아낄지라도 어찌 어버이의 시체를 거두지 않았어야 되겠느냐가. 하물며 늙은 아버지가 아직 병상에 있는데 어찌 차마 피하랴 하고 여기를 무릅쓰고 들어갔습니다. 이때 온 집안이 모두 앓고 있었으며 아버지의 병은 바야흐로 위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시체를 염습해 거두어서 청중에 빈소를 마련해 놓고는 스스로 병중에 아버지를 업고 피해 나와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간호하면서 일면 잠도 자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울며 기원한 지 12여일 만에 아버지의 병이 드디어 나음에 어머니의 시체를 밖으로 모셔내어 초조하게 안장하고 스스로 그 빈소를 지키려 하니 아버지가 말하기를 죽은 어머니를 추모하여 오히려 효도하려 하거든 하물며 살아있는 아비에게랴 하여 아우 인달에게 대신 이를 지키게 하고 자신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문안하며 불편함이 없도록 보살폈으며 비록 빈곤하였으나 반드시 맛있는 음식을 갖추어서 봉양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면 몹시 애통해하면서 죽을 먹는데 소금과 나물까지도 들지 않았고
점차에서 자면서 인석도 쓰지 않고는 항상 빈소 곁에 모시고 있었으며 장사 지낸 뒤에는 묘소 곁에 여막을 짓고 몸소 밥을 지어 조석 상식을 받드는 일면 흙과 돌을 져다가 날마다 그 분묘를 키우고 노고를 꺼리지 않았으니 그 효용이 특이한 바 있습니다. 영동사람 다방별감 정소는 임진년에 집안에 전염병이 한창 성할 때 소가 밖으로부터 와서 전염을 무릅쓰고 곧장 들어갔으나 어머니의 병이 낫지 않고 죽음에 밤낮으로 슬퍼하며 흙덩이를 베고 점차에서 자고 죽을 먹었으며 염석과 장례를 한결같이 가래를 쫓아 하고 3년간 여묘를 살았으며 계면년에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본묘를 지키면서 역시 정성을 다하였고 또 혼수를 갖추어서 그 두 누이를 시집 보냈으니 그의 효성은 지극한 바 있습니다. 서울안 견평방에 사는 유학 복숭노는 경자년 여름에 집안에 역질이 발생하여 그 어머니가 병을 얻었으니 사람들이 서로 통례하지 않았습니다. 승노는 피하지 않고 몸소 물을 길어 죽을 끓여서 공개하곤 하였으나 어머니의 병이 낫지 않고 아버지까지 잇따라 죽었습니다. 관을 갖추어서 한 군데에 빈소를 설치하고는 조석으로 상식을 올렸으며 역질의 기운이 수그러짐을 보고 곧 장례를 지내고 묘소 곁에 여막을 짓고는 노복도 거느리지 않고 몸소 나무하고 물길에서 조석 상식을 받들면서 3년간을 애통해 하였고 소대상과 담제를 마치고 나서도 다시 3년간 심상을 행하였습니다. 경행방에 사는 학생 이백자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어머니가 혹시 성을 내어 종아리를 때려 피가 흘러도 안색을 변하는 적이 없었으며 혹 병이 나면 약을 다려 간호하되 슬픈 표정을 보이지 않았고 똥을 맛보아 달면 마음속으로 더욱 근심하여 밤에도 허리띠를 풀지 않고 하늘에 업서하여 자기가 대신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낫지 않고 죽으니 묘소 곁에 살면서 흙덩이를 베고 점차에서 자면서 수시로 애통해 하였고 일찍이 웃는 얼굴을 보이지 않고 3년을 마쳤으며 그 어머니가 평시에 뇌성을 몹시 두려워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3년을 지키는 동안 뇌성과 열풍이 갑자기 오면 비록 밤이라 할지라도 분주히 달려가서 평시 묻은 위를 몸으로 덮고는 뇌성이 그치기를 기다리곤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모두 서영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3군 세종 16년 2월 3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제주 선의감 윤처공이 호초와 저피를 바치니 제주의 전지하 이를 잘 기르도록 하다. 제주 선의별감 윤처공이 호초와 저피 100건을 바치니 즉시 제주에 전지하기를 호초와 저목이 잡목에 가려서 무성하지 못할 것이니 잡목을 쳐서 무성하게 자라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3군 세종 16년 2월 3일 신의 네 번째 기사 경운부 영북진의 자훈에 응모한 사람 중 도중에 전량한 자에게 환자곡을 빌려주기로 하다. 병조에서 전라도 감사의 관문의가에 아뢰기를 경운부와 영북진의 자훈에 응모한 사람으로 도중에 전량된 자는 그때 곧 도착한 고을에서 환자곡으로 이를 참작하여 주고 들어가 산 뒤에는 소재지의 고을에서 이를 수납토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2월 4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지유용, 박아생, 금회, 이군우 등이 사조안을 인견하고 관리의 임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하다. 강계 절제사 지유용, 지서상군사 박아생, 언진 현관 금해, 연천현감 이군우, 영변판관 강생민, 지의천군사 김숙보, 삼가현감 이주, 문경현감 이택, 지평장군사 김달생, 길성현감 노신충, 장수현감 오치행이 사조안 인견하고 말하기를 농상을 권장하고 형벌을 삼가하며 기민을 구제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기르는 도리를 다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2월 4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기민구제를 소홀히 하는 각도 경찰관을 엄격히 다스릴 것을 병조에서 건의하다.
구제에서 아뢰기를 각도 경찰관의 기민구제에 대한 고찰 조건은 원육전, 송육전에 의하여 무시로 사면의 졸락과 산골을 곧바로 들어가서 살피고 만약 완악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수령을 탄핵 계달하여 시행하게 하고 맡은 자가 자기와의 감정이 좋고 나쁜 것으로 해서 기근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자와 마음껏 구제하지 않는 자는 율문에 의하여 직단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2월 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2월 5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지창성군사 조석강 평안도사 허사문이 사조하니 관리의 책무를 다 할 것을 당부하다. 인견하고 말하기를 병난이 있은 뒤에 기근이 겹쳐와서 내가 몹시 우려하고 있다. 나의 이 간독한 마음을 몸받아서 농상을 권장하고 형벌을 삼가하라 하고 조석강에게 이르기를 백성을 다스리는 관직을 시험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보내는 것이다. 창성은 방어 문제가 가장 기묘하니 해빙이 된 뒤에라도 방어는 어쩔 수 없다 하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6월 5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평안도 도안모 찰리사 우의정 최윤덕이 관직을 사직하기를 청하자 이를 허락하지 않다. 신은 초야의 한 쓸모없는 사람으로 다행히 밝으신 성대를 만나서 그릇 주상의 언우를 입어 뱃슬이 극품에 이르렀으니 이는 진시로 신이 충의를 다할 때라 하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신이 무신의 집안에서 생장하여 손오의 병스를 간략히 익혔을 뿐 지금의 변혁과 칠한의 기틀도 모르옵거든. 하물며 천지의 가르치심을 공경히 믿고 국사를 경위하고 엄량을 조화하여 백관에 관면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신이 전년에 공경이 성심의 명을 받들고 야인을 토벌하며 적도들이 머리서 관망하다가 흩어져 달아나고 감히 한가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모두가 높으신 성덕과 빛나는 신위의 소치이옵거늘 도리어 그 공을 소신에게 돌리시와 과중하온 자귀를 특별히 더하심으로 신은 이를 사면하고 어진이에게 길을 피해주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얼마 안 되어 적도의 잔당이 다시 변경을 침범해 오므로 즉시 명하사 신으로 도안무사를 삼으시고 신이 길에 오르기를 재촉하시니 신은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미처 소회를 진달할 겨를이 없어 주야로 전전긍긍하며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신은 매양 생각하옵기를 의정의 직책은 본시 용품이 얻을 바 아니며 국사를 경위하고 엄량을 조화시키는 일은 무신이 의의할 바 아니고 또 신은 본래 병이 있어 밥을 먹지 못하고 단술로 이를 대신하고 있으니 이 또한 엄량을 조화시키는 재상의 할 바 아니온즉 다만 사람들로부터 오늘날 웃음을 사고 후세의 기lum을 남길 뿐입니다. 그러하오나 의적을 막아서 북방을 안정시키는 일이라면 신이 마땅히 이 몸이 다할 때까지 진심전력하게 싸우니 바라옵건대 성작게 없어 신의 자귀를 해면해 주시고 어질고 능한 사람으로 대신하여 주시면 이보다 다행한 일이 없겠나이다 하니 윤화하지 않고 비답하기를 올린 전문을 보고 관직을 사용하겠다는 말을 가추 알아노라. 장상의 직임이란 의뢰하는 바 가볍지 않은 것이니 국가에 근심할 일이 없으면 정치를 바로잡아 정화를 널리 펴야 하고 변경에 급변이 있으면 병력을 동원하여 무의를 빛내야 하나니 내외의 근원을 온전히 맞게 하는 것으로서 본시 경중의 다름이 없는 터이다. 한나라의 제갈량과 당나라의 배진공은 모두 성상의 관직에 있으면서 지방의 진의 책임을 맡았던 것이니 지난날의 일을 상고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규례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경은 가정에서 훌륭한 장수의 기풍을 전해왔고 대대로 충의롭고 정고한 절의를 지켜왔으며 밖으로 나가 본병을 진압하며 위명이 크게 드러나고 안으로 들어와 주기를 맡으며 기율이 정하고 밝아서 무사절을 귀의하는 바 있었으며 온 시민의 촉망하는 바이었다.
지난번에 소소한 오랑캐 무리들이 우리 국방을 침범하거늘 그 죄를 묻는 군사를 일으켜서 백성을 편께하는 용맹을 보이려고 온 조정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정벌의 노고를 번거롭게 하였던 바 3군의 예기를 분발시키고 먼저 백정백성의 개척을 결단하여 한 번 북을 쳐서 요기를 소탕하고 곧 만전한 공로를 거두었으니 이는 모두가 현명한 계책에서 나온 것으로서 어찌 천박한 과인의 덕에 기인했다 하리요. 마땅히 은총의 도를 더하여 그 수운에 보답해야 하겠기에 먼저 태사에 올려 묘당